우리는 엄연히 하는 일이 정규직하고 똑같은 송전선로 관리 유지 보수 업무를 우리가 맡고 있는데 불법 파견에 대한 감독을 훨씬 강화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정상적인 일자리로 저희들이 되도록. 나라에서부터 공공기관 자체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어디 남을 탓을 하냐 얘기죠. 우리가 암만 해봐야 니들은 그냥 계속 비정규직이야. 거기에 모든 걸 다 하고 소송이 끝나봐야 정규직 판결은 받았지만 비정규직으로 계속 살아가는 저희 사례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불법 파견도 힘들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대체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송전탑이 세워진 곳, 그곳이 그들의 일터다. 5kg에서 최고 20kg까지 묵직한 안전장비를 차고 난 후에야 작업을 시작할 수 있다. 5kg? 네. 이것만? 네. 올라가는 거는 활선 상태예요. 전선이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전선에 많이 근접을 하면 감전이 돼요. 지금 살아있어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전기가. 이게 어떤 작업을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현재 지금 철탑 그 애자련이나 근구료 이상 유무 확인입니다. 지금 전기가 지금 15만 4천 볼트. 15만 4천 예. 폭염이 쏟아지는 한낮. 그날그날 지시받은 작업 내용에 따라 그들이 올라야 할 송전탑이 달라진다. 송전탑의 높이는 보통 25m, 높은 것은 185m에 이른다. 꼭대기에서도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장비를 고정시킬 수가 없다.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철탑 이상은 없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송전선로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 고압선을 연결하는 나사가 풀리지는 않았는지, 철탑에 균열은 가지 않았는지 일일이 몸을 움직이고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10여 분간의 작업에도 온몸이 땀으로 젖는다. 유도 전압이 흘러가지고 그 사제가 따끔따끔해가지고 근처를 가면은 뭐 손도 못 대요. 그래서 뭐 감전되고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가게 되면은 뭐 완전히 터져서 날아가게 되겠죠. 만약에 전선 근처 전선을 잡았다 싶으면. 송전선로를 관리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이른바 전선 타는 일. 맨몸으로 고압선 사이를 오가며 전선 상태를 점검한다. 최고 76만 5천 볼트의 전기. 단전을 시킨 후 작업을 하지만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겨울에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철탑에 이제 결빙됐거나 했을 때 이제 미끄럼이 있으니까 미끄러워져서 추락할 수 있으니까 그때 약간 긴장을 많이 하죠. 이들은 하청업체 직원들이다.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지만 대우가 다르다. 급여 수준이죠. 급여. 그러면 급여가 얼마나 차이? 급여가 제가 알기로 뭐 정확한 뭐 사람마다 틀리니까 입사 연도가 틀리고 하니까 평균적으로 그래도 저희가 50% 수준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업복도 다르다. 정규직은 화상을 방지해주는 고기능성 작업복을 입지만 이들에게는 일반 작업복이 주어진다. 누구는 박연복 입고 누구는 일반 작업복을 입고. 둘 다 사고가 났을 때는 완전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기분 좀 안 좋으시겠어요? 그쵸. 많이 안 좋죠. 또 다른 송전탑이 있는 야산. 김정우 씨가 전기톱을 들고 산속으로 들어간다.
고압 전선 가까이 나무가 치솟아 자라고 있다. 외진 곳에 있는 송전탑을 돌며 벌채를 해주지 않으면 불의의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고압선에 근접하면 전기가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위험해서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무가 저기 고압선에 닿으면 안 되니까? 네, 근접하면 안 됩니다. 이게 15만 4천 볼트라 그래서 근접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요. 전기가 타고 내려오셔서. 지난 99년부터 이 일을 시작한 김정훈 씨는 원청 회사인 한전 KPS를 상대로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똑같은 업무하는데 너무 차등하니까 그게 억울함도 없고 그래서 소송하게 됐죠. 김 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동료들은 40명. 모두 한전 KPS의 6개 협력업체 직원들이다. 이른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쉽지는 않은 거죠. 이렇게 노동자들이 소송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권리를 확인받는 게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불법 파견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소송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비용 문제도 있고, 또 증거를 확보해서 그 증거가 있어야 사실은 법원에서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근로관계에 대한 증거들은 회사가 대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그걸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지만 원청 회사의 지시를 직접 받고 있다는 증거. 하청업체 근로자 중 가장 오래 일했다는 박장성 씨는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고 있다. 각 출장소에 그 선임 과장님이 있어요. 그 선임 과장님의 지시대로 이제 그 현장을 나가서 그날 근무를 하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사명이라는 이 하청업체라는 전국에 지금 하청업체들이 있지만 지사별로 그 하청업체에서 관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저희 현장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죠. 현장 일을 알 수도 없고. 현장에서 오시지도 않으시고. 예. 그냥 얼굴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전탑 주변 공사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고압 전선을 사진으로 찍는 박장성 씨. SNS를 통해 한전 KPS 상사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모든 지시와 감독은 원청 회사에서 받는다. 일요일날 작업은 취소된 거고. 일요일날 작업이 취소가 됐다고요? 취소됐고 내일 작업할 거야. 그래서 내일 네 안 나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일 잘 봐. 아, 예, 알겠습니다. 원청 회사 조직 현황판에도 이들이 속해 있고 정규직과 함께 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했다. 하청업체라는 구분은 명함 어디에도 없다. 한전 KPS는 출입증까지 주며 이들을 통제했다. 안전교육도 정규직 직원과 함께 받았다. 정규직으로 정년 퇴임한 한 협력업체 고문이 실시했다는 안전교육장. 강의 중간중간에 안전과는 무관한 내용이 흘러나온다. 가끔씩 그랬어.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50만 원 낸 건 여러분들 취하시켜라. 취하시키면 50만 원 내가 어떻게든지 회사하고 업체하고 돼가지고 어떻게든 풀어주겠다. 여러분들이 50만 원씩 냈다 해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지금 작성을 해서 변호사가 아마 시작됐어요. 회사에서는 8천만 원 주고 변호사를 샀어요. 최고 변호사를 샀다고. 이게 여러분들도 그거 그냥 직원 된 희망도 없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참 그런 안타까운 심정에 그런 이제 그 법에 고소하는 그런 경우까지 왔는데 참 이것을 한전에서 봤을 때 야,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잘 되겠나? 니네가 소송을 포기해라. 그러면 니네 내가 일반 계약직하고 무계약직 얘기를 그때 그 당시에 처음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가 이거를 해서 해주면 그냥 여기서 그냥 모든 거 소송 포기하고 이쯤에서 이렇게 갖고 해주겠다. 근데 만약에 니네가 이걸 안 하면 우리 회사는 니네 지금 현재 있는 데서 일은 못 시킨다. 다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신 거예요. 협박 아닌 협박이죠, 그게. 저희한테는. 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전 KPS의 불법 파견이 인정되어 이들 하청업체 근로자들과의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본 것이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죠. 파견을 도급으로 했잖아요. 걔들. 도급으로 하는 게 웃기는 거죠. 도급으로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업무를 어떻게 하든 말든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응? 근데 하청업체가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이 큰 사고라도 나면 응? 지역 정전 사태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도급으로 한다는 사고라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조적으로 도급으로 할 수가 없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니까 그걸 한전 KBS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직원처럼 지휘 감독하면서 실제로 운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불법 파견이 된 거고. 이제 정규직이 된다고 생각한 근로자들. 하지만 한전 KPS는 대부분의 판결을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전화가 왔었어요. 저한테 본사에 전화가 와서 이제 면담을 하자 이런 걸로 알고 저희는 그러면 알겠다 해서 이제 면담차를 사서 따로따로 하자는 걸 저희가 다 가겠다 해서 이제 원주 지사로 모였죠. 지난 7월 14일 소송을 냈던 근로자 40명 중 38명이 원주 송변전 지사로 모였다. 회사 측과 면담을 하는 줄 알았던 근로자들은 당황했다고 한다. 막상 들어가니까 본사의 그 법률 변호사까지 데려와서 대동을 하고 왔고 저희는 이제 얘기를 했죠. 만약 변호사까지 면담을 하자고 해서 왔는데 뭐 법률은 그러니까 자기네 고문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오고 우리는 변호사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변호사를 모시고 왔을 건데 그랬더니 아예 그냥 옆에 앉아서 얘기만 들을 거다. 그러니까 별 신경 쓰지 말라 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측은 미리 준비해뒀던 합의서를 제시했다. 계약직으로 고용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인사 규정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무기계약직으로 그때 전환해 줄지 말지를 2년 뒤에 다시 판단하겠다. 뭐 이런 취지라서 전혀 이 판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정규직과 똑같이 대우를 해주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주기가 싫으니까 다른 내용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판결의 취지에는 배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합의서를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제 그런 노동법적 내용 이런 걸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모르고 사인하면 그 사인한 게 이제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니까 그걸 노리고 지금 하는 걸 봐야 되겠죠. 파견법에 의하면 파견 근로자와 동종의 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있을 경우 거기에 적용했던 취업 규칙이나 근로 조건을 파견 근로자에게도 적용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전 KPS 측은 이에 따르지 않았다. 자신들의 업무가 4직급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5직급의 별정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을 제시했던 것이다. 참 황당했어요. 저희들이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는데 본사에서는 그렇게 기간을 정형한 2년제 일반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이후에는 내기가 없으니까 저희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일반 계약직 아니면 뭐 계약직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했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못해도 정규직으로 최고 밑에 직급 그쪽까지는 저희가 이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막상 원주를 가서 만나 보니까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한전 KPS 측이 제시한 무기계약직이란 어떤 것일까? 이 계약직 범주 내에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일반 단기간 계약직이 아니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정규직과 흡사한 그런 거의 정규직인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다른 점은 있나요?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급여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직급 간에.
아, 그 신분 간에. 급수로 제일 낮은 별정직이나 그쪽이 예전에 오직급이었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오직급과도 어떤 그 무기계약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임금 테이블 자체가 다른 건가요? 근속 연한이 늘어나면은 네. 당연히 임금은 오르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뭐 갓 입사한 우리 사급이나 5급 직원보다는 그 무기계약직이 항상 적다 이건 아니고 네. 어차피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고 근무 연수가 20년 이상 되면은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요. 임금이 무조건적으로 낮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선은 정규직보다. 정규직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선은 높지는 네. 않을 것 같긴 한데 계속 낮지는 않을 거고 네. 어느 정도 근무 연한이 올라가면서 테이블도 바뀔 것 같고요. 기간으로만 따지면 무기계약이 정규직화처럼 보일 수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무기계약이라는 게 어느 순간에 다른 노동 형태로 변할 수도 있는 좀 불이익한 부분도 있는 거고요. 또 기간 이외에 무기계약이라는 부분들이 근로조건이나 급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정규직이라고 바로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종의 편법인 거죠. 한전 KPS 측은 대부분의 판결 내용을 어떻게 이행한다는 것일까? 우리가 직접 채용을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네네. 직접 채용을 하라는 얘기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가 회사에서 직접 채용을 하면 되거든요. 계약직이 됐건 무기계약직이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내부적인 절차상 먼저 일반 계약직이 먼저 하고 그분들의 2년 정도 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있어요. 고용의 그 판결 절차가요. 파견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그 유사 업무 동종근무 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이제 복직하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저희는 그분들이 그 정규직하고 동일한 업무를 한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네. 보조 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는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무기계약직으로 판단해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소송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일을 했고 결코 보조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직급, 2직급, 3직급은 간부들이고요. 임원급, 그러니까 차장부터 이제 차장이 이제 3직급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현장 직군은 이제 직급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4직급, 5직급이 현장 직군이에요. 송변전은. 현재 같이 일하시는 그 4직급, 5직급 분들이 현재 같이 같은 사무실에서 지금 현장직에 4직급, 5직급 분들이 같이 저희랑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지금. 현장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은 4직급, 5직급. 그분들이. 좀 차이가 있어요? 일하는? 일은 똑같이 해요. 일은. 누가 많이 한다, 누가 조금 한다 이런 건 없고 일은 똑같이 합니다. 한전 KPS 측의 공식 문서에도 보조 업무라는 구분 없이 여러 직급의 근로자들이 섞여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거대 공기업과의 싸움은 쉽지 않았다. 한 병원에서 만난 또 다른 근로자 전병호 씨. 그는 한 달 전 고속도로 운전 중에 갑자기 한쪽 다리가 떨리고 마비되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생을 만나고 이랬는데 지금 현 상태로 업무를 볼 수가 없다. 너무 위험하다라는 진단을 받고 바로 이제 병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안하고 감정 조절이 안 된다. 한 차례 자살 시도, 자살 위험성 높음. 그가 받은 진단명은 중증 우울증이었다. 여기 이런 증세가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회사죠. 회사입니다. 전병호 씨의 회사는 한국수력 원자력 한울발전소였다. 그는 2002년 하청업체 직원으로 들어가 보조 보일러 운전원 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뭔가가 이상했다.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자신들의 근무 형태가 원청 회사의 직접 지시를 받는 불법 파견이라는 것을 알았다. 입 다물고 조용히 일을 하면은 이제 그냥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는데 만약
이거에서 뭐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이러면은 해고를 시키겠다, 업무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라는 협박을 하게 되는데 6월 3일 날 그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면서 근무 쓰고 있다가 키카드나 뭐 이제 청경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저희 이제 출입할 수 있는 키카드라고 출입증이나 이걸 다 압수당하면서 이제 그 쫓겨났죠. 그래서 쫓겨나면서 자기 말로는 이제 뭐 계약 기간 만료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때 해고를 당했죠. 그 당시에. 당시 해고 통보를 받은 하청업체 근로자는 전병호 씨를 포함해 모두 8명. 이들은 한수원 측을 상대로 2010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언제가 될지 모를 복직을 기다리며 막노동을 하면서 소송 비용을 마련했다. 해고를 당하면 한참 저도 그때 둘째가 태어나서 딱 6개월 됐을 때예요. 가난하게 했는데 해고라는 걸 당하니까 제가 집안의 가장인데 저 혼자 죽는 게 아니라 제 가족들 전체가 다 죽는 것 같아요. 6년간의 소송 끝에 근로자들은 한수원의 근로자임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한수원에서 소송 근로자들에게 제시한 것은 정규직 의료의 복직이 아니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로자 지위에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을 근로자로 복직을 시킬 때 어떤 조건으로 복직을 시키냐요. 저희는 당연히 그동안 있었던 직급체계 뭐 1직급부터 6직급까지 있으면 그 직급체계에 맞게 복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이 된 게 문제예요.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수원 측은 소송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복직시켰다. 게다가 8명 중 5명은 연고가 없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다. 맡은 일도 발전 관련 업무가 아니었다. 일방적으로 부임 명령을 냈어요. 그 부임 명령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저희가 그 부임 명령을 듣지 않고 출근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나갑니다. 그럼 해고 청구, 그 해고 무효 소송을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미 6년 시간 동안 해고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또 겪어야 될 가족들과 저 개인과 제 주위 모든 사람들에 대한 그걸 워낙 잘하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현재 그쪽 인원들 뭐 8명인가 그쪽하고 네. 저희하고 그 소송 진행 중이래요. 네. 그 사직급 뭐 사직급으로 채용을 해달라 뭐 이걸로 해가지고. 예, 직급 관련해서.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여기서 뭐 그 우리가 특별히 뭐 코멘트하는 거라든지 답변하는 게 뭐 소송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당분간 뭐 양해를 좀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저 같은 경우 2004년 9월부터 이미 한수원 직원이다라는 판결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자기들이 뭐 동종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건 없건 찾기 전에 최하가 돼야 될 것은 무계약직이 될 수가 없어요. 이유 자체는 그 당시에 한수원에는 무계약직이란 직급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최하 직급이라도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과연 전병호 씨와 같은 일을 한 정규직은 없었을까? 다른 영광 1, 2발, 월성 2발 같은 경우는 한전 변전소 운전원, 한수원 정기부 운전원 투입한다고 나와요. 발전소에서 보조 발전기 운전원이었던 전병호 씨. 한수원의 내부 문서를 보면 다른 지역의 발전소에 전병호 씨와 같은 일을 하던 정규직 운전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 파견법 제6조의 사망을 보면 1호가 있고 2호가 있어요. 1호는
당해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이혼은 없는 경우. 근데 이제 회사 측 주장은 없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없는 경우에는 기존보다 근로조건이 저하되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근데 당해 분명히 이분들은 일하실 때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한 근로자가 그 내부에 있었고, 발전기 운전원 전병호 씨는 무기계약직의 조경 업무를 발령받았다. 긴 소송만큼 힘들고 어려운 복직. 그는 결국 중증 우울증으로 입원했다. 8명의 소송 근로자 중 한 명이었던 전석준 씨. 그는 해고 후 보험 일을 하며 복직을 기다렸다. 하지만 끝내 복직을 포기하고 말았다. 정규직 발령이라 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입장이지만은 뭐 옆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한수 뭐 무기계약직이 어떻겠노. 뭐 그거라도 뭐 감지덕지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저희가 5년 6년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바란 거는 이 그냥 무기계약을 바란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공기업 그런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에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었던 6년 소송의 끝. 그것은 허무한 계약직이었다. 판결이 바로 이제 저희들 이제 이름이 나오면서 딱 승소했을 때 그 기분은 말도 표현 못하죠. 나오자마자 바로 집사람한테 전화했으니까 이렇게 승소했다. 이제 끝이다. 진짜 이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바로 복직하고 그동안의 어떤 뭐 임금 어떤 차액분이라든지 이 모든 게 다 정리돼가지고 진짜 우리들이 그동안에 그냥 금만 이렇게 한손 옷 입은 게 아니라 진짜 정규직으로 복직 명령을 받을 거라고 저희들 이제 다 끝난다고 생각했죠. 대법원 판결에서 이기면 모든 게 끝날 것이다. 하지만 근로자들은 또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신뢰를 먹고 산다는 공기업. 공기업조차 대법원의 판결에 꼼수로 대응한다면 법의 힘을 믿고 권리를 찾으려는 사람들은 무엇에 기대해야 할까? 공기업의 관리 감독 기관에서조차 이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다.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한전 KPS 측에 직접 고용과 관련해 적극적인 이행을 하도록 공고했다. 불법 대법원 판결을 났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파견법 취지에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만 만들어 놓으면 시행은 안 돼요. 법만 만들어 놓으면 그 자체가 이제 노동자를 위한 어떤 그게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법을 피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예를 들면은 당연히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틀린 게 맞는데 그쪽에서는 법을 피해가 오묘하게 이렇게 법 피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법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최고 공기업 한손에서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다 그래 하고 있잖아요.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직원들 어차피 하는 일이 똑같은데 그냥 같이 평등하게 해서 크게 바라는 거 아니라고 생각 드는데 그냥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이 같으니까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고 싶은 거죠. 거기에 모든 걸 다 하고 소송이 끝나봐야 진짜 저희처럼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아가면서 아직까지 정규직 판결은 받았지만 비정규직으로 계속 살아가는 저희 사례가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거든요. 그 힘들어하는 불법 파견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대체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